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입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길고 힘든 소송하기 전부터 벌써 합의로 변제받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민사소송이라는 게 짧으면 몇 개월, 길면 수년이 걸리죠. 그리고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이의 신청합니다. 요 7글자만 써도 받아들여지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할까요? 분명히 소송 들어가기 전에 본인 명의를 처분할 것입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행위를 막기 위해 가압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제 친구가 직장 동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그렇고 그 돈을 빌려간 채무자도 그렇고 둘 다 삼성땡땡이라는 대기업 정직원이었죠. 같은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에는 술도 한잔하고 이러는 사이니까 당연히 믿었었죠. 그런데 말이죠. 역시나 여느 대여금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돈 갚을 날이 다가오자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고 병원비, 약값조차 부족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이 채무자들이 항상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아프다는 핑계입니다. 그러고 제 친구 채권자는 2년 후에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에는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채무자는 소송 직후 다니던 대기업을 잠시 휴직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휴직 기간 동안 최저시급 받는 알바를 구해서 소득도 고의로 팍 낮췄었죠. 그리고 이 낮아진 소득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합니다. 그 상황까지 가고 나서야 저에게 의뢰를 했었죠. 제가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했더니 이미 채무자 본인 앞으로 3억 6천만 원의 빚이 터져 있었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어찌 됐을까요? 안타깝지만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7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된 금액을 총 60개월에 걸쳐 매달 5만 몇천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변제 기일이 단 하루라도 어겨지자마자 저희가 급여와 퇴직금을 감유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급여와 퇴직금을 선점했을 것이고 제 친구의 돈은 우선적으로 변제됐을 겁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활용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싹 다 처분해서 가져갈 게 없는 상태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압류의 3가지 특성과 원리를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속성이죠. 보통 신청 2주 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슨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말이죠. 미처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한 채무자는 바로 합의를 요청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성이죠. 자, 부동산, 급여, 퇴직금, 카드 매출, 출자증권, 결제대금, 보증금까지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든 간에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은밀성입니다. 채무자 모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채무자가 월급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가 떠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렇게 직접 부딪혀 봐야 그제서야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압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가압류인 만약 부동산 가압류가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때부터 집을 팔 수도 담보대출로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요샌 전세 사기가 많아서 세입자들도 필수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데 근데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내역이 찍혀 있다고 하면 그 집은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겠죠. 또한 합의를 통한 가압류 취하를 하지 않을 시 강제경매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원래 시세의 최소 70% 이하로 팔리게 되겠죠. 즉 채무자는 앉아서 몇 억 손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주거래 계좌가 가압류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업 자금이 묶이고 거래처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소규모 사업장 혹은 영세법인은 자금 순환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우리 채권 하나 때문에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저자세로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선택을 해야겠죠. 혹은 채무자가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이런 오프라인 자영업장을 운영할 때 카드 매출 가압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프라인 자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0% 이상이 카드 매출일 겁니다. 따라서 당장에 결제받을 카드 매출 대금이 묶여버리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재료비도 못 내고 결국 장사 자체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송도 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건설업을 운영하는 채무법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화상으로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법인 대표가 다짜고짜 반말에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내가 네 같은 놈들 한들 보는 줄 아냐? 전화 끊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저희가 아직 판결받기 전이라서 법적으로 압류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그 채무법인 상대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끊고 법인 주거래 계좌를 가압류했었죠. 그 다음으로 바로 채무자의 거래처 결제받을 대금까지 가압류했습니다. 다른 공사 현장이 있더라고요. 또한 해당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까지 가압류를 했었죠. 가압류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정확하게 바로 다음날 회사 경리로부터 돈이 2회에 걸쳐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채권에서는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채무자가 울고 불며 애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채무자가 이렇게 막 애원하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로 타격을 받으면 채무자는 100% 전화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동산 가압류만 풀어주면 내가 담보대출 받아서 네 돈부터 갚아줄게. 내가 그때 네 전화를 일부러 못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부모님 건강도 너무 안 좋고 그 와중에 일도 너무 바빠서 못 받은 거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얘기했으면 내가 안 갚았겠나. 이거 강제경매까지 넘어가면 나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대응법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을 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변제공탁이란 원금과 이자를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가압류가 풀립니다. 통화나 대면할 필요 없이 서로 불편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법원을 통해 합의를 받고 가압류는 취하가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해방공탁을 하라고 하십시오. 해방공탁은
채무자가 원금만 우선 공탁해 놓으면 가압류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요? 추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미 확보된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추심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선택지이죠. 마지막으로 진짜 돈이 없고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채무자가 돈을 다 닦아 쓴 경우겠죠. 자, 이럴 때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시고 연대보증인을 꼭 확보하십시오. 이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세우게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여러분께서 직접 가십시오. 이때 공증사무실 현장에서 토스 어플로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 확인은 필수겠지요. 제가 말했던 이 과정 없이는 절대 가압류를 풀어주지 마십시오. 채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본인이 먼저 연대보증인을 세우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100%입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기나긴 소송 전에 합의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법적 무기인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활용하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 대상은 급여, 퇴직금, 카드 매출, 부동산까지 워낙 다양하다. 즉 채무자 재산이 있는 어디든지 가압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꼭 필히 안전장치를 확보 후에 가압류를 풀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채태잡TV에서는 채권 추심 실무와 관련된 지식을 쉽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